자, 이번 시간에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여기 설명해 놓은 것처럼 접시를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린 형태의 자료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이제 첫 번째 자료를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넣게 되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첫 번째 자료 이제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갖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넣은 자료가 제일 위에 올라가겠죠. 제일 위에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스택에서 자료를 꺼낼 때는 이 마지막부터 이제 이렇게 꺼내야 됩니다. 그냥 마지막부터 꺼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또 그 다음 거 꺼내고 해갖고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거.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자료, first 맨 처음 들어간 거가 여기 있고, last 맨 마지막에 들어간 자료가 제일 위에 있겠죠. last in. 자, 그런데 이제 나올 때는 이걸 끄집어낼 때는 이게 이제 first out이 되겠다 이거죠. 제일 마지막에 넣은 자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거는 그러면 제일 처음 넣은 자료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last out.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스택이라는 것도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자료 구조 중에 리스트의 한 종류입니다. 리스트의 한 종류인데, 일반적인 리스트는 그 원소들이 쫙 있으면은 중간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앞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뭐 뒤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원소를 집어넣고 빼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었는데,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반드시 이 한쪽 끝에서만 스택을 이제 이렇게, 지금 스택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으면은 이 한쪽 끝에서 이제만 자료를 넣고 하다가 또 한쪽 끝에서만 이제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오는 요 위치를 이제 딱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탑이라고 합니다. 스택 탑. 이제 자료를 이렇게 처음에 넣고 두 번째 넣고 세 번째 넣고 하다 보면 이제 탑의 위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자료를 이제 이렇게 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탑의 위치가 또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인출을 하게 되면 탑의 위치가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탑의 위치에 해당되는 데서만 원소를 삽입하고 이제 또 삭제한다 이거지. 그래서 원소를 삽입하다 보면 먼저 삽입한 원소는 밑으로 쌓이게 되고, 나중에 삽입한 원소는 이제 위에 쌓인다 이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last in, 마지막에 이제 스택에 넣은 원소는 맨 위에 있으니까 나중에 삭제될 때 first out이 된다.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다른 말로는 이제 LIFO 자료 구조라고 하기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리스트에서는 이제 뭐 원소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걸 이제 insert, delete 이런 용어를 쓰는데, 스택에서는 이제 자료가 삽입되는 걸 이제 push라고 하고, 자료가 삭제되는 연산을 이제 pop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지금 많은 전철에서, 꽉 찬 전철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는 걸 삽입하는 것처럼 이제 push, pop 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empty 스택에 있다. 제일 초기 상태로 이제 만약에 empty 스택이 있으면은 여기에 원소 A, B, C를 순서대로 삽입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A를 푸시하겠죠. 그래서 이제 A를 삽입하는 게 푸시 A 하면은 이제 A가 쌓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푸시 B를 하게 되면은 뭡니까? 그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래서 B가 쌓입니다. 여기 이제 C를 갖다가 푸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C가 쌓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삭제하고 싶으면은 이제 팝을 하게 되는 거죠. 팝을 하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걸 먼저 삭제해야 된다. 여기 있는 걸 갑자기 맨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오겠다. 맨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파업할 때는 위에 있는 거를 먼저 파업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파업을 하고 싶으면 이제 이거를 파업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택이라는 거는 결국은 뭡니까? 삽입 삭제가 이제 한쪽 끝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리스트의 한 종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웠던 자료 구조 중에 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보면은 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구현하려면 뭡니까? 이제 시퀀셜 리스트가 있었고, 시퀀셜 스트럭처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어레이 형태로 구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퀀셜 스트럭처는 어레이 형태로 구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드 구조가 있었죠. 이거는 뭡니까? 링크드 리스트로,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 구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택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 리스트의 한 종류죠. 그래서 대신에 삽입과 삭제, 그러니까 푸시팝이 되겠죠. 푸시팝이 한쪽 끝에서만, 탑이라는 위치에 해당되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형태의 리스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스택을 자료 구조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바로 뭡니까? 어레이로 표현하는 방법과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이제 1차원 배열, 어레이를 이용한 구현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개념적으로 우리가 스택은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텀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탑이 되는 거고, 요 아래는 이제 스택의 바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어레이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잡아갖고 요 첫 번째 원소가 이제 여기 위치에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인덱스에 들어가게 이렇게 쭉 배열하면은 n번째 원소는 이제 일로 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어레이 중에서 요 마지막 원소 여기가 이제 여기 인덱스에 해당되는 게 탑이 되겠죠. 여기가 스택 탑. 이런 식으로 배열을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택을 구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 탑이 공백 상태에서는 탑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 원소가 꽉 차 있으면 지금 스택에 n개의 원소가 들어가는데 n번째 원소까지 꽉 차 있으면 이 탑의 위치가 뭡니까? n-1이죠. 그래서 이제 포화 상태에서는 n-1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택 사이즈가 크기가 5인 1차원 배열의 스택 연산 수행 과정을 이제 한번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스택 해갖고 S라는 스택을 하나 만들었어요. 5개가 들어가게. 그러면 배열 인덱스는 0부터 4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을 때 탑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랬죠. 그럼 이제 푸시 A라는 원소를 삽입하면 여기에 들어가고 탑은 이제 제로가 됩니다. 또 이제 B라는 원소를 삽입했습니다. 푸시 B 하면 이제 이렇게 B라는 원소가 삽입되고 탑은 그 위치인 1이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C라는 원소가 삽입됐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고 탑은 요 위치인 2가 되겠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를 삭제하고 싶으면 제일 탑에 있는 것밖에 삭제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C가 딜리트 되고 나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남아갖고 탑은 이제 1이 되겠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인 이제 그 심플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한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이제 요거는 추상적인 개념적인 스택의 모양인데 요걸 이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해 놔면은 이제 탑이 링크드 리스트의 헤드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레이가 아니고 이게 포인터들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레이일 때는 탑이라는 게 어레이 인덱스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탑에 있는 걸 제일 링크드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로
그렇게 하고 제일 바텀에 해당되는 걸 링크드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로 이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만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링크드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는 너를 가지고 그게 아닌 거는 이제 다음 노드의 주소를 이렇게 그러니까 링크 필드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 스택을 구현하다 보면은 이제 스택 원소의 순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노드의 링크로 쭉 연결되는 거고 푸시 하게 되면 뭡니까? 이렇게 푸시 하게 되면 요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원소죠. 그러니까 리스트의 마지막에 너를 삽입하니까 요 리스트 헤더가 탑이 가리키죠. 요 위치에 이제 하나를 집어넣는다 이거죠. 여기다 하나를 집어넣고 이제 팝하면은 또 마지막에서 노드를 삭제하니까 헤더가 가리키는 요 원소를 삭제해버리면 된다. 자, 그럼 초기 상태는 이 노드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가. 그래서 그러니까 탑이 널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탑은 항상 이 마지막 원소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가 되겠다. 자, 연산 수행 과정을 한번 보면은 제일 처음에 create 스택 해갖고 제일 처음에는 뭡니까? 스택을 하나 만드는데 노드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에. 그래서 탑의 값은 이제 널 값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A라는 원소를 하나 푸시 A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요 뭔가 데이터가 A라는 걸 가지는 그런 노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이제 탑이 요걸 딱 포인팅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푸시 B를 하게 되면은 또 요 B라는 원소를 가진 노드를 하나 만들어 갖고 탑은 여기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게 마지막 원소니까 요 이전 원소가 있겠죠. 그 이전 원소가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요거의 넥스트 노드가 됩니다. 그냥. 그래서 요거의 링크 필드에는 원래 여기 있었던 원래 탑에 있었던 요 원소를 가리키게 링크 필드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요런 형태가 되겠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원소 그 C를 갖다가 푸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거는 이미 이제 링크 리스트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됩니다.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제 C라는 원소를 하나 푸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C라는 원소가 들어갈 노드를 하나 만들고 이제 탑은 이걸 가리키게 하고 요 링크 필드가 원래 마지막 원소였던 요 노드를 가리키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다 하나 이제 삭제해버리면 요 탑에 있는 원소를 이제 삭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프리 시켜버리면 이 탑이 링크 리스트의 헤더가 이제 요걸 가리키면 되죠. 이쪽을.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요겁니다. 자, 스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스택을 이제 실제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응용 분야에서 언제 주로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뭐 응용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어떤 문자열을 읽어갖고 역순으로 출력하기. 문자열을 이제 역순으로 출력하는데 일단 문자열이 들어오는 대로 스택에 푸시 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팝을 쭉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을 읽으면서 스택에 계속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A 푸시, B 푸시, C 푸시, D 푸시 하면 이제 스택이 이렇게 되죠. 스택의 모양이 이렇게 되죠. 최종적으로. 이래 놓고는 뭡니까? 이제 연속적으로 팝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 팝 해갖고 엠프티가 될 때까지 팝을 해서 이제 스택에서 나오는 거를 바로 출력해 버리면 D, C, B, A 순서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쭉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팝을 하면은 D, C, B, A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뭐 저장을 하거나 출력을 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이제 또 다른 응용 분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보다도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게 이제 시스템 스택입니다. 시스템 스택.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짜요, 그냥.
그러면 C 언어로 프로그램을 하나 짜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펑션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갖고 그걸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메인 함수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펑션을 부르고 이렇게 하겠죠. 그때 그 컴퓨터 메모리에 자동적으로 이제 스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 자, 우리가 이제 C 언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나 짰어요. 그냥. 그러면 메인 함수가 있고 이 메인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 F1을 부른다고 합시다. 그럼 이 F1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F2라는 함수를 부른다고 합시다. 그 F2 이렇게 만약에 이제 세 개의 펑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세 개의 펑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실행을 시킨다고 해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쭉 실행이 되겠죠. 이 순서대로 쭉 뭔가 실행이 되다가 이 펑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다 그랬죠. 이제 프로그램이 쭉 이렇게 실행이 되다 보면은 CPU가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 해당되는 인스트럭션을 CPU가 쭉 읽어가서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CPU가 여기 있으면은, 그죠? CPU가 있으면은 쭉 읽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제 쭉 실행하다 보면 다음 인스트럭션을 어디서 읽어가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CPU 안에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가 지금 어디에 있고 있는지를 어디에 실행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어갖고 그게 지금 그 위치를 다 알고 있다 이거죠. 프로그램 카운터가 그래서 여기를 딱 가리키고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실행될 차례가 오죠. 이런 식으로 쭉 실행되다가 펑션을 만나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로 이 펑션의 시작 주소로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펑션이 실행이 되죠. 펑션이 실행되다가 또 다른 펑션을 만나면 또 이제 그쪽으로 점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또 순차적으로 쭉 실행이 되다가 이 펑션이 끝나면은 이제 펑션 리턴이죠. 펑션. 자, 그래서 이제 펑션이 이제 리턴이 되면은, 그러면 원래 펑션을 불렀던, 그죠? 그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이 이제 이렇게 리턴 될 때, 사실은 이제 펑션이 콜 될 때 보면은, 이제 이 펑션이 이렇게 이제 콜 될 때, 요게 다 실행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요 펑션 그 다음 어드레스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럼 펑션 콜 될 때마다 이 시스템 스택에다가 요 리턴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거를 스택에 저장을 해놔요. 스택에 저장해놨다가 펑션이 리턴 되면 그 스택에서 요 어드레스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또 쭉 실행을 합니다. 그러다 또 끝나면은 요 F1은 요 메인 함수에서 부른 거죠. 그럼 메인 함수의 F1 다음 주소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가 이제 쭉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실행되다 보면은, 이 시스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시스템에서,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스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자, 맨 처음에 이제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죠. 그럼 메인 함수가 메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먼저 뭡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의할 때 보면 항상 그 메인 함수가 가지고 있는 로컬 변수들이 있죠. 로컬 변수들. 이 로컬 변수들. 어떤 변수니까 메모리에 저장이 돼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 스택이 사용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시스템 스택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시스템 스택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 스택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 일단은 이 시스템 스택은 펑션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C 언어는 펑션 단위로 되어 있죠. 이 펑션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스택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이제 이렇게 뭉텅그려서 스택이 한꺼번에 저장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저장되는 게 로컬 변수가 저장이 됩니다. 로컬 변수가. 자, 그래서 이 메인 함수가 시작될 때 이 메인 함수가 가지고 있는 로컬 변수들이 다 여기에 저장이 돼요.
메인 함수에 해당되는 스택 프레임에 저장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메인 함수가 F1이라는 함수를 불렀죠. 그러면 이제 F1에 대한 이제 메인 함수가 F1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F1 함수에 대한 또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럼 이 F1에 해당되는 또 로컬 변수가 이제 여기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저장되는 게 뭡니까? 나중에 F1에서 1로 리턴을 하게 되면은 메인 함수도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메인 함수에 대한 그러니까 메인 함수로 돌아가기 위한 메인 함수로 메인으로 가기 위한 메인으로 돌아가기 위한 뭡니까?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해 둬야 되죠. 그래서 가기 위한 리턴 어드레스를 여기다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에 F1이 이제 요 F1에 대한 스택 프레임 중에 로컬 변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돌아가야 될 리턴 어드레스 리턴 어드레스 정보를 메인 함수로 돌아가기 위한 리턴 어드레스를 이 F1에 대한 스택 프레임에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또 F1은 또 이제 F2를 불렀어요. 그럼 F2가 사용되는 로컬 변수와 또 F2가 F1으로 돌아가기 위한 요 리턴 어드레스. F1이 F2를 불렀으니까 F2가 실행이 끝나면 F1 함수로 복귀를 해야 되죠. 그 리턴 어드레스. 이제 그것들을 스택 프레임에다가 저장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F2가 끝나고 실행이 끝나고 리턴 해버리면은 F2가 사용되던 이 스택 프레임이 다 그냥 파악해갖고 한꺼번에 다 삭제가 되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F1도 이제 실행이 끝나고 이제 메인 함수 돌아가겠죠. 그때 이 F1이 사용되던 이 스택 프레임이 전체가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메인 함수는 뭡니까? 메인 함수가 끝나면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메인 함수가 끝나면 이제 운영체제 OS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OS가 운영체제가 메인 함수를 불러줬는데 그러면 그 불러줬던 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메인 함수가 끝나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스택 프레임이 다 삭제가 되고 나면은 요 이제 이 스택은 다 비게 된다. 엠프티가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스템 스택이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동작 과정을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 스택은 앞에 있는 스택하고는 좀 다르게 뭡니까? 한 개의 푸시 팝이 한 개의 원소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죠?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 가변적인 사이즈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펑션마다 로컬 변수 개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택 프레임 단위로 푸시 팝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또 이제, 또 다른 스택 응용으로 어떤 게 있을까? 보면 이제 수식의 관로 검사. 이제 수식의 관로 검사였는데, 사실은 이제 컴파일러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됩니다. 컴파일러가 이제 신텍스를, 이제 우리가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제 신텍스를 뭐 체크하고 할 때, 관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if문,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 if문 쓰고, 관로 해놓고 뭐 A와 B가 같냐, A는 B와 같냐, 뭐 해놓고 관로를 닫아야 되죠, 이렇게. 근데 관로를 안 닫고 뭐 예를 들어 바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관로 두 개를 쓴다든가 이러면 에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체크를
그러니까 왼쪽 관로가 하나 있으면 오른쪽 관로도 그게 대응해서 하나가 있어야죠. 이렇게 뭐 하나를 더 쓴다든가 이러면은 관로가 짝이 안 맞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에러입니다. 이런 거를 스택을 이용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이런 수식이 있다고 봅시다. 뭐 이거는 뭐 지금 C 언어 신텍스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관로 검사라는 응용해서 비춰보면은 관로 종류도 여기 많죠. 한 세 가지 중관로, 우리가 말하는 소관로, 중관로, 대관로 이제 다 나옵니다. 자, 관로가 이렇게 이 수식을 쭉 읽어가면서 관로가 나오면은 스택에 푸시를 해요. 그럼 여기 들어갑니다. 또 관로가 나오면은 스택에 푸시를 해요.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쭉 지나가다가 지금 여기 관로가 나왔죠. 지금 여기서. 그런데 이제 오른쪽 관로가 나온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왼쪽 관로가 나온 거죠. 왼쪽 관로는 이렇게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 관로가 나오면 스택에서 팝을 해요. 그러면 스택에서 팝을 하는데 이 삭제된 게 스택에서 팝에서 나오는 게 요거하고 짝이 맞아야 되죠. 그럼 소관로가 팝이 되면은 정상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쭉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다가 또 뭡니까? 오른쪽 관로가 나왔죠. 그러면 또 스택에서 팝을 하나 해요. 팝을 했더니 요 이제 중관로 지금 요 중관로하고 짝이 맞죠. 이렇게 되면 정상입니다. 정상이면 또 쭉 지나가요. 이렇게 쭉 지나가다 또 왼쪽 관로를 만나면 스택에 푸시를 한다 이거죠. 스택에 집어넣고 이것도 스택에 집어넣고. 자, 이렇게 또 이제 왼쪽 관로를 만났어요. 그러면 또 스택에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하다가 또 쭉 지나가다가 이제 오른쪽 관로를 또 만났어요. 그러면 스택에서 팝 했는데 이게 요거랑 짝이 맞는 왼쪽 관로다. 이러면 정상입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또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오른쪽 관로를 만났어요. 스택에서 팝 하면은 요거에 요 중관로에 해당되는 그 왼쪽 관로죠. 그러니까 정상이다 이거죠. 또 팝 하면은 또 쭉 지나가다 팝 했더니 이렇게 막 이러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래 갖고 나중에 요게 이제 그래서 이 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서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스택이 비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왼쪽 관로가 나오면 무조건 푸시, 오른쪽 관로가 나오면 팝을 하는데 왼쪽 관로하고 짝이 맞게 팝이 됐으면 정상. 이제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에 스택이 엠프티가 되면은 수식은 관로는 이제 짝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간 과정에서 뭐 팝을 했더니 오른쪽 관로가 왼쪽 관로하고 그거 이제 팝을 했더니 오른쪽 관로하고 짝이 안 맞는 왼쪽 관로가 팝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택에 뭐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스택이 팝을 하기도 전에 일찍 비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다 이제 그 관로 오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